안녕하십니까? 소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최훈식 교수가 펴낸 책 한국 구전설화집 5권을 기본 텍스트로 한 구전설화, 자식은 부모하기에 아내는 남편 하기에 달렸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1960년대 초반이니 지금부터 60여 년 전이었다. 당시 충청도 어떤 마을에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 사람은 부친께 특별히 잘해드리지도 않았다. 고기 반찬이니 비싸고 좋은 옷이니 제주도 효도 여행이니 그런 것을 뭐 특별하게 해드린 건 아니었다. 그렇다면 동네에서 그 사람은 효자다. 하늘이 내린 효자다. 라고 불리는 젊은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칭찬을 받았나 하면 그게 사실은 이랬다. 예전에는 겨울이 무척 추웠다. 게다가 따뜻하게 지내고 싶어도 그때는 나라 전체의 산이 벌거숭이라 나무가 무척 귀했다. 옛날 집이라는 게 외풍은 또 왜 그리 세던지. 문틈으로 차디찬 황소바람이 사정없이 새어들었다. 그래서 머리맡에 자릿기로 떠다 놓은 물이 다음날 아침이 되면 꽁꽁 얼어있기가 예사였다. 젊은이는 저녁이 되면 아버지 주무시기 두어 시간 전에 주무시는 자리에 이불을 펴놓고선 그 안에 들어가 누웠다. 방에 처음 이불을 펴면 이불이 무척 찼기 때문이다. 그렇게 누워서 자기 몸으로 따뜻하게 만든 다음 아버지 주무실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주무시라고 하고는 자기 방으로 갔다. 예전의 어른들은 대개 옷을 벗고 잤다. 벗어서 머리맡에다 놓던지 아니면 발치에 던져놓고서 잤다. 지금도 대개 벗고 자겠지만 속옷은 입고 잔다. 하지만 그때는 제대로 된 속옷이 거의 없어서 입고 있던 바지 저고리만 벗으면 그냥 벌거숭이였다. 아들은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서는 자기 아버지가 벗어놓은 옷을 입었다. 그렇게 입고 있다가 아버지 일어날 시간이 되면 그 옷을 벗어서 이불 밑에다 넣고서는 밤새 아버지가 사용했던 요강을 가지고 나왔다. 아들이 그 냄새나는 요강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부시는 동안 아버지는 따뜻해진 옷을 흐뭇하게 입었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는 것 없었다. 부모님 드실 것도 언제나 그저 그만하게 그냥 드시게 했다.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을 효자라고 칭송했다. 아들의 행동을 기특하게 여긴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자랑했기 때문이다. 이때 같은 마을에 사는 어떤 젊은이도 그 효자하고 중마고우인 친구인데 부모를 모시고 있었다. 그 사람이 동무한테 물었다. 너는 어떻게 해서 효자 소리를 듣느냐? 나는 그러고 싶어도 효자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요컨대 비책을 가르쳐 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효자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말했다. 동무는 듣고 에게 겨우 그거냐? 그랬다. 너무 쉽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나도 효자 노릇 좀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느닷없이 자기 아버지 주무시는 방에 가서 먼저 아버지 이불을 덮고 들어누웠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야단을 쳤다. 우리 아들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내가 여기 앉아 있는데 내가 잘 이불 속에 먼저 들어 누워 있다니. 그러니 어떻게 그냥 일어나서 나갈 수밖에. 인제 다음날 새벽에 일찌감치 와서는 제 아버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자 저런 후레 자식이 있느냐? 제 아비 옷을 입고 있다. 하고 또 지청구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효자 노릇을 하기가 애당초 틀렸다. 빌어먹을. 내가 효자 노릇하면 개자식이다. 하고는 아버지 옷을 다 벗어놓고는 그냥 나왔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동무와는 달리 평생 효자 소리 못 듣고 살았다. 아들의 행동을 불량하게 여긴 아버지가 틈만 나면 여기저기 나가서
아들을 욕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자식이 잘해야 효자가 되지만 때로는 부모가 잘해야 효자가 되기도 하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은 입속의 혓바닥처럼 자기 마음에 쏙 들게 자라는 자식을 효자라고 여기지만 부모의 행동이나 마음이 열렸느냐 닫혔느냐에 따라서 자식을 효자도 만들고 불효자도 만든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같다. 효자와 같은 동네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들하고 어머니, 이렇게 모자간에 둘이 외롭게 사는 가족이 있었다. 아들이 결혼하더니 얼마 안 돼서 신혼의 아내를 집에 두고 돈 벌러 외국에 나갔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고생하겠다는 거였다. 그러더니 5년 만에 한미천 벌어서는 귀국했다. 헤어졌던 가족이 5년 만에 만났으면 객지 나가서 잘 됐다든지 고생했다든지 모여 정담하면서 보내야 할 것인데 오던 날 저녁에 친구들이 몰려오더니 한 잔 먹으러 가자고 신랑을 끌고 나갔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신랑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새색시가 골이 잔뜩 났다. 5년 만에 만난 신랑이 들어온 그날에 나가서는 밖에서 자고 들어오니까 좋다고 할 이유가 없었다. 아침에 새색시가 밥을 하려고 쌀을 이는데 요란스러웠다. 새색시는 부하가 나서 와작와작 퉁명스럽게 그냥 막 이렇게 쌀을 잃었다. 밥을 해놓고 장독대에 장을 뜨러 가는데 시어머니가 물었다. 야야, 뭐 하러 가니? 그러니까 부하가 난 며느리가 반말로 퉁명스럽게 뭐 하러 가? 장 뜨러 가지. 하고 쏘아붙였다. 아침 내내 시어머니가 무엇을 묻고 무엇을 말하든지 며느리는 톡톡 쏘았다. 방 안에서 잠자던 신랑이 들어보니까 마누라가 어머니를 엄청나게 구박하고 있었다. 내가 있는데도 이런데 자기가 없을 때는 무지막지하게 구박을 한 것 같아서 아들은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었다. 고부가 다 입맛이 없다고 해서 신랑 혼자 밥을 먹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태도가 냉랭한 것이 밥이 코에 들어가는지 입에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5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처음 맞이하는 식사 분위기가 이러자 불같이 화가 난 신랑이 밥상을 한번 뒤엎어버릴까 생각했다. 못된 마누라, 버르장머리를 확 뜯어고치려면 한바탕 난리굿을 벌려야 할 것 같기도 했다. 그러다가 신랑이 생각을 바꿨다. 입장을 바꿔 아내 편에서 생각해보기로 한 것이다. 아무 말도 없이 친구들하고 나가서는 바깥에서 자고 왔기 때문에 저럴지도 모르겠구나. 그래서 여보, 친구들이 하도 나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술 한 잔 먹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밤새고 왔네요. 당신과 의논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인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사과했다. 곁눈으로 힐끗 보니 색시의 화가 조금 풀어진 것 같기도 했다. 그날은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식구들과 있으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보냈다. 내가 외국에 나가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당신과 어머니의 고생은 이제 끝이에요. 이 돈으로 집도 새로 고치고 앞으로 살아갈 방법을 같이 궁리해 봅시다. 이야기를 끝낸 다음 아내와 어머니에게 그동안 번 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함께 은자도 보여줬다. 그러자 두 여인의 입이 모두 양쪽 귀에 붙었다.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오랜만에 부부가 밤을 같이 보냈는데 신랑의 품에 안긴 새댁의 얼굴에는 밤새 훈훈한 미소가 감돌았다. 다음 날 각시가 일찌감치 일어나 밥을 하는데 쌀을 이는 소리가 사뭇 상쾌하고 부드러웠다. 밥을 해놓고 장독대에 장을 뜨러 가니까 시어머니가 물었다. 야야, 뭐 하러 가니? 그러니까 말에 곡조를 넣어서 예, 어머니, 장 뜨러 가요. 하고 며느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고기도 좀 볶고 여러 가지 반찬을 푸짐하게 차려서는 둘러앉아서 식구가 같이 먹었다. 밥 먹고 난 다음
신랑이 마누라 보고 말했다. 떡이라도 좀 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어 먹을까요? 그러니까 손뼉을 치면서 좋다고 한 다음 새댁이 떡을 했다. 새댁은 신명나게 질거렁 쿵덕쿵 질거렁 쿵덕쿵 질거렁 쿵덕쿵 절구질했다. 웬일인지 비도 안 왔는데 무지개가 떴다. 그러고 보면 아내를 잘 얻어야 집안이 잘 되지만 남편이 잘하면 여자는 저절로 좋은 아내가 되는가 보다. 공지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야기 끝에 붙이는 용어풀이나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등을 표기는 하되 따로 부연 설명하거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만 참고할 수 있도록 잠시 놓아두겠습니다. 저작권 때문에 말미의 표기는 해야 합니다.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